자, 오늘 또 새 얼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로펌 로열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곽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팅하는 줄? 처음 뵙겠습니다. 되게 산뜻한 인사네요. 기계적인 멘트죠. 그 닉네임 부르거든요. 저는 네네네. 수건니. 네, 곽혜진이니까 어. 뭐 찐언니 이런 것도 괜찮고요. 찐언니 좋다. 수건니처럼. 찐언니 좋다. 찐언니. 그럼 찐언니로 가시죠. 네, 잘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요즘 그 이슈던데 요즘 네. 그 있잖아요. 원래 키스를 할 때 앞니발에 부딪힙니까? 하는 우영우. 우영우. 네. 토마토. 인상 깊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복권 당첨되고 나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게 실제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로또 당첨금은 재산 분할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재산 분할이 되는 재산은 결국 부부가 공동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같이 쌓아 올린 재산을 나누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또는 어떻게 보면 일방의 행운에 너무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판례가 그렇긴 한데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별로 이렇게 뭐 소위 생활비를 못 갖다 주고 여성이 굉장히 희생한 부분 그 극 속에서는 그런 걸 또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법을 떠나서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그쵸, 얘기인데 그쵸. 우리 법은 어쨌든 이 특유재산이라는 거에 제도를 두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재산 같은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요? 상속재산도 이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거죠. 이 아내가 하든 기여한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인데 로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복권은 그냥 내가 사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뭐든 그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게 제일 떳떳하고 마음 편하더라.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언니로 좀 불리시고 싶은지. 순이 언니. 순이 언니? 아, 정감 있다. 순이 언니. 어떤 게 가장 본인을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나친 구속, 집착. 10년을 연애를 했는데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회사 앞으로 와서 저를 데려가기 바쁘고 친구들이랑 술을 한 잔 먹는다 그러면 빨리 내려와 지금 저를 데려가기 바쁘고 그래서 제가 술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친구들도 야 너랑은 술 안 먹어. 못 만나죠. 못 만나. 못 만나죠. 부담스럽죠. 상대도. 네. 주변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거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사랑인가? 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이런 남자 위험하거든요. 집 앞에 딱 데려다 놓고는 잘 들어갔어? 이렇게 전화하는 남자 위험해요. 들어가는 거 봐놓고는 뭘 가서 잘 들어갔니요. 근데 이제 좀 그게 이상한 한두 거예요. 번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너무 반복되고 뭔가가 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화기라도 꺼놓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다친 적도 있고 다친 적도 있고 때렸어요? 폭력이 있었어요? 연애 때 신랑이가 있다가 한 번은 옷장 같은 걸로 밀어서 제가 기절을 해서 본인이 119를 불러서 제가 응급실에 갔던 적이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은 그때도 회사 근무 시간에 저를 불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핸드폰을 늘 뺏어요. 그럼 회사 남자 동료가 저한테 아마 이제 보냈던 문자가 이 사람을 자극시켰던 거예요. 그 회사 동료를 불렀어요. 대낮에 강남 한복판 회사 앞에서. 그래서 회사 동료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 남아서 너 진짜 미쳤냐 왜 이러냐 이제 하고 제가 들고 있던 그 가방의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뾰족했는데 그걸로 휘둘렸으니 그 뾰족한 모서리를 이제 코끝을 맞아서 지나가는 여자분한테 나 경찰에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와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코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까지 알게 된 거죠. 저는 아빠한테까지 알고 싶지 않았는데. 코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단 말이에요? 가방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코가 휘어져서 좀 아프게 기압을 받으면 비행기 타거나 하면 아프더라고요. 후유증이 있군요. 근데 본인은 기억이 틀려요.
본인 기억은 틀려요. 그렇죠. 뭐라고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본인은 내가 바람이 나서 그때 그 사건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다. 맞을만 했다. 근데 그 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헤어져 있는 시간이었고 그 사람은 늘 제 주변에서 얼쩡거렸었고 늘 배회하고 저는 숨고 아이고. 정말 사는 게 정말 그 당시에도 지옥이었고 그럼요. 두렵죠. 그리고 남편이랑 헤어져 그래도 그렇게 못 헤어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공포였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친정 아버님께서도 그때 코뼈가 조금 부러질 정도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었다고 했는데 집안에서도 그렇게 흔쾌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적극적으로 막 부모님께 이거를 얘기 안 했겠죠. 못했어요. 그 남자가 때렸다고 얘기 안 했겠죠. 예, 맞아요. 그때 경찰에 고소만 했어도 결혼이 안 됐을 텐데. 그때 아빠가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 아 그래요.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해달라고 해서 결혼 후에도요, 우리 순이 언니한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해서는 직접적인 이런 건 구타 이러지는 않지만 위협. 불과 2주 전 네. 이사를 또 이제 저희가 오게 됐어요. 친정과 시댁이 차로 10분 거리예요. 원래 친정도 자주 가고 아이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좋아하고 어린이집 끝나면 잠깐 이제 맡겨놓고 저녁 얻어 먹이고 그 사이에 이제 청소기도 좀 뭐 빨래도 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재우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좀 패턴이라서 요새는 이제 거진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요? 친정을 매일 간다는 게. 그전에는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시댁을 더 잘했기 때문에 친정보단. 근데 시댁이 먼저였고 그 전날 그렇게 싸웠거든요. 왜 우리 집에 안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씩씩대고 있었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원래 일요일에도 맨날 나가요. 집에 안 있고 제가 이제 시어머니께 어머니 집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통화를 하고 남편이 이제 거실에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 또 드릴 거 수박도 좀 미리 사놨던 게 많아서 이렇게 썰어놓아갖고 다 챙겨서 이렇게 가리봤는데 수박이 좀 많았어요, 통에. 그래서 친정집에 잠깐 이제 수박 반만 덜어드리고 가려고 친정집에 차를 딱 세우고 문을 딱 여는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또 나타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차를 세우는 데서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세상에. 느닷없이.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댁 가고 친정 가는 문제에서도 조용히 앉아있다가 친정 앞에 와 있는 이유가 남편분이 의심해서 그런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친정 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맞는 건가요? 이게 너무 저도 답답한 게 이게 저는 이제 익숙해졌나 봐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해놓고도 너무 오랜 시간 끌려당한 건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의 가스라이팅은 네, 콤보죠, 기본이죠. 콤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본인도 그 판단력이 굉장히 이제 흐려지셨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의처증이 있음과 동시에 본인도 똑바로 살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남편분. 주말마다 나가는 남편이 건전하게 살까요? 왜 나갈까요, 주말마다? 실제로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상대 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바람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예. 의처증, 의분증은 이제 편집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망상장애 일종인데 특별한 근거 없이 배우자를 의심하는 거, 연인이나. 그래서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외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내가 외도를 이미 하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논리에 맞지 않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가서도 친정에다 남자를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큰아이가 엄마 나 무서워서 아빠 차 못하겠어. 엄마랑 같이 갈래? 어쨌든가 저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먼저 집으로 왔어요. 근데 한 10분이 됐나? 가고 있는 도중에 아이가 또 울면서 전화가 와. 왜 그래? 시댁에 있던 아이가.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웃어? 문 열어주려고 하는 거야. 문 열어주지 마! 너무 심각성을 지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갔어요. 빨리 이제 주차장으로. 쫓아오니까. 아이고 그 자그만 몸으로 거의 뭐 스릴러 공포 영화. 그러니까